예, 종목들 추려도 보고 발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주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특징주들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그리고 어제장에서 좀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줬었던 종목들. 팅크웨어와 LG U+가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는데 한 번씩 얘기할 만한 할 것 같고요. 전일장에서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6% 역시 강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각각의 투자 의견 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팅크웨어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 팅크웨어 하면은 우리 이 내비게이션 이제 아이나비인가요? 네. 그걸로 되게 유명한 이제 기업인데 사실 뭐 블랙박스도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요새 이제 사실 올해 연초에 애플카 이슈 나와가지고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애플카 관련해서 자율주행 전기차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자율주행 또 테마로도 엮여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또 여러 가지 지도, 사실 그 자율주행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또 고정밀 지도인데 이 지도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팅크웨어가 그 당시에 좀 많이 부상을 했는데 애플카 이슈가 이제 차갑게 식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어제 장 마감 후에 유상증자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게 보통 유상증자하면 악재지만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투자처를 좀 확보를 한 것 같고 한 292억 규모의 삼자 배정 유상증자고요. 배정 대상자가 아르게스 그로스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사모펀드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삼자 배정 유증은 왜 좋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주주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보통 3개월 후에 그게 바로 시장에 물량이 풀려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는데 이 삼자 배정이 1년 동안 보호 예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물량은 절대 안 나오고 근데 자금은 유치가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자금은 들어오는데 시장에 물량은 안 나오니까 굉장한 좀 호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전환사채처럼 뭐 나중에라도 이 전환사채는 뭐라 그러죠? 전환 가격을 뭐 낮춘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이 삼자배송 유상증자는 뭐 그런 부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호재로 받아들이고 예전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막 지분 투자할 때도 맞아요. 네. 이 방식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보통 삼자배정 유증을 호재로 좀 평가를 하는데 제가 뭐 아직까지 뭐 뉴스상으로는 이 자금을 어디다 쓰는지는 뭐 확인은 안 되지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자율주행 사업 쪽에 투자가 좀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일단 팅크웨어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제 반등이 나올 위치에서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만 이런 또 재료 나와서 올라갈 때는 항상 또 차익 매물 나오니까 일단은 오늘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눌러주는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면 좋겠고 회사는 되게 괜찮은 기업이에요. 실적도 좋고 재무도 우량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한번 좀 관심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기적인 관심은 유효하지만 지금 당장의 접근은 약간 기다려보자 얘기를 해줬고 LG U+는 저희가 앞 코너에서도 많이 다루긴 했는데 또 부장님의 투자 의견이 궁금해서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요새 통신주가 되게 셉니다. 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의 컨셉이 경기 방어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4월까지는 약간 이제 경기 민감주로 갔다가 방어주가 대표적으로 소비재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그 안에 또 통신주도 있습니다. 전통주. 요새 한국전력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가 되게 좀 강한 편인데 그래서 요새 뭐 LG U+, SK텔레콤 주가들이 다 굉장히 좀 견조하게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고 어제도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뭐 이 디즈니 플러스 얘기가 또 나왔죠. 그래서 IPTV에 좀 탑재가 좀 될 것 같은데 아마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넷플릭스, LG 플러스가 이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통신사보다 이런 좀 선제적으로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OTT 서비스를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네. 탑재를 시키는데 사실은 이게 좀 이게 통신사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애매한 게 경쟁이거든요. 네. IPTV랑 OTT는 엄청난 경쟁 관계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다 탑재한다는 건 약간 자존심을 구기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LG 플러스는 그걸 통해서 진짜로 가입자도 많이 늘렸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전략을 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 기대감까지 있어서 그런 점은 좋지만 다만 저는 이제 시장의 색깔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6월 초까지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지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또 시장의 색깔이 바뀌어버리면 경기 방어주가 또 조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가격적으로 좋은 것도 반영이 됐고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재료 나올 때 저는
저는 좀 비중을 줄여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이슈도 이슈지만 시장 전반의 흐름들 그리고 순환매를 봤을 때 좀 이런 이슈들이 나와서 좀 올랐을 때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얘기도 해주셨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전략도 좀 잘 여러분들이 녹여내셨으면 좋겠고요. 현대중공업 지주에 대해서도 좀 의견 내주시죠. 네, 어제 되게 강했는데 어제 오전부터 뭐 사실 그 조선주들이 맞아요. 대규모 수주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잠잠하다가 어제 뭐 조선 기자재까지 다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일단 역시 그 조선주는 실적보다는 수주로 얘기합니다. 예, 수주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다음 실적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 실적 기대감은 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조선주가 되게 많잖아요. 뭐 삼성, 대우, 뭐 거기에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이 네 개가 딱 포진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사실 가장 좋은 건 현대미포죠. 왜냐하면 네. 현대미포가 가장 뭐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여러 가지 이슈에서 자유로, 그러니까 재무 구조도 좋고 실적도 제일 단단하고 지주사 할인 리스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조선해양이 참 매력적인 기업은 맞는데 이 중간 지주사다 보니까 나중에 올해 가을에 현대중공업 상장하거든요. 네. 내년에 현대 사모중공업도 상장이죠. 그럼 자꾸 이거 상장을 하면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좀 거기서 할인이 들어가요. 근데 미포조선은 그런 게 없습니다. 대신에 미포조선이 지금 PBR이 1.5배를 넘었어요. 1.5배가 뭘 의미하냐면 보통 그 조선주 슈퍼사이클 얘기할 때가 1.5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현대중공업 지주 사는 게 낫지 않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조선 회사들도 다 밑에 깔고 있지만 네. 요새 정유주 세잖아요. 네. 오일뱅크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정유주 하면은 항상 그래요. S오일만 떠올리세요. 그렇죠. 근데 현대중공업 지주하면 아 저거 조선회사인데 네. 그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영업이익의 70%가 여기서 나와요. 오일뱅크에서.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 상승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고 조선도 있죠. 거기다가 현대건설기계도 있고 또 로봇 사업하는 자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거를 해외 기업들은 되게 많은데 국내 업체 중에는 그렇게 딱 떠오르는 기업이 없는데 만약에 앞으로 전 세계가 인프라 투자 많이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1순위로 현대중공업 지주 그냥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차라리 뭐 조선도 좋지만 현대중공업 지주도 지금 시점에선 한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지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의 매력 플러스 조선, 해양 플랜트까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 이와 함께 비중 확대 얘기를 해주셨어요. 특징주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AS를 해봐야 될 텐데 저희가 사실 이런 거 낯간지러워서 잘 못하는데 요즘에 수익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모아봤거든요. 실제로 제일기획과 이노션이 13%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지누스, CJ ENM, 나스미디어도 10% 이상의 상승률, 인터로조, 세진중공업까지도 수익률이 좋습니다. 저 중에서 몇 개만 좀 꼽아서 다시 한번 AS 해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또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세진중공업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때 이제 한번 말씀드렸을 때가 조선주들이 좀 안 좋았을 때요. 다 좀 조정받아가지고 그래서 찾다가 이제 보고서 나온 것들은 제가 메모를 다 해놓는데 네. 가격적으로 되게 두 개 한국카본도 그렇고 세진중공업이 딱 일단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타이밍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고 내용은 역시 서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이 좋으면요 세진중공업 따라가요. 왜냐하면 거기서 만드는 그 LPG 탱크를 납품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수주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포랑 세진중공업 관계가 굉장히 그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주가 상관 관계가 되게 높은 기업인데 어쨌든 조선 기자재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수주 기대감으로 같이 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해상풍력 수혜주입니다. 또 거기다 그린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일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세진중공업도 계속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카본, 세진중공업 그리고 오늘 현대중공업 지주까지 얘기하면서 부장님 뉘앙스는 좀 길게 보고 내년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전망이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만 좀 보죠. 요즘에 좀 급등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이제 플랫폼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CJ ENM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뭐 너무 소외받던 기업이라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실적도 이번에 잘 나왔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는 기업들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기대감이 생겨버리면 주가가 정말 급등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E&M이고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온 데다가 얼마 전에 그 애플 TV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드라마 제작한다고 할리우드에 네. 그러니까 첫 드라마 제작이잖아요. 미국에 진출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사건인데 당장 실적에 반영되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만 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아니라 미국까지 열렸네 이러면 PER이 높아져 버려요. PER 10배 주던 회사가 미국 시장을 여는 순간 20배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주가 재평가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고 또 티빙 사업을 좀 드라이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넷플릭스랑 경쟁이 힘겹긴 하지만 네이버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티빙을 이제 무료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후광 효과가 좀 있어서 가입자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E&M 여전히 또 저평가돼 있으니까 한번 꾸준하게 좀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한 보유 의견 CJ E&M까지 AS를 이렇게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호조 불구하고 소외된 대형주 찾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의 뭐 한 2, 3주 동안에는 저희 그 프로그램 마무리하면서 시장 스탠스에서 항상 저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소외된 대형주가 어디가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업종군들 좀 추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계속 순환매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4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2월에서 4월은요 경기 민감주의 시대였죠. 네. 그때 철강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조선주가 가고 정유주가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5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중순부터는 갑자기 소비재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통신, 뭐 음식료, 의류, 화장품, 면세점, 뭐 백화점 거기다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로 기대감 높은 뭐 여행 항공주까지 네. 다 지금 일제히 급등하면서 뭐 하루는 여행주 가고 하루는 항공주 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지금도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난주 후반부터 되게 특이했던 게 철저하게 소외받던 기업들마저도 지금 하나씩 돌리고 있거든요. 뭐냐면 통신 장비가 급등했죠.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자동차가 급등했죠. 맞아요. 예, 그러다가 스마트폰 부품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안간 섹터가 딱 2개 있더라고요. 반도체. 대형주하고 네.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석유화. 석유화. 순수 석유화 회사들이 안 가요. 지금 주가가.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게 왜냐면 증권사 리포트 보면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역대 최대 실적 막 실적 너무 좋다. 막 그렇죠. PER 얼마 안 됐는데 주가는 자꾸 부러져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하반기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하고 석유하고는 너무나 똑같아요. 둘 다 경기 민감형 구조는 맞는데 D램이나 이 석유화에서 석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에틸렌이거든요. 이 에틸렌도 이 D램하고 비슷해요. 너무 좋아지면 투자 들어가서 공급가임 발생하고 다시 빠지고. 그러니까 좋을 때 팔고 나쁠 때 사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좋으니까 앞으로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교롭게 두 섹터가 지금 너무나 똑같이 움직이는데 저는 일단 이쪽 섹터 이제는 좀 계속 비중 확대. 제가 사실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 실제적으로 그냥 전략면에서 간단히 언급만 해드렸지 여기서 그냥 이슈로 그냥 제가 매수 의견을 얘기한 적은 별로 없는데 네. 어쨌든 이제는 지금 찾아보니까 이쪽밖에 남아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뭐 괜찮은 건 뭐냐면 안 갈 수도 있죠. 뭐 주가라는 게 뭐 안 갈 수도 있지만 저는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자리 같아요. 지금은 설사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한번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니까 한번 보시고 삼성전자는 뭐 요즘에 뉴스 계속 나오지만 분명 하반기 실적 좋고 내년 초까지도 좋은 그림이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죠. 뭐 계속해서 뭐 공급가행 이슈도 아직도 뭐 나오는 것 같고 뭐 서버는 괜찮은데 모바일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괜찮고 롯데케미칼 실적 좋습니다. 다만 하반기 안 좋아지는 것들을 지금 미리 선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좋다고 해서 나쁠 건 없고 의외로 지금 여전히 석유화학 수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특히 건설하고 자동차에 들어간 수요가 지금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화학 하면 뭐 가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가전, 가구, 뭐 내구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건설이라든가 전방 산업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쪽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롯데케미칼하고 삼성전자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대한 실망감만 크고 워낙 주가가 지지부진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 이 코너에서 현대차그룹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이후에 또 자동차가 좀 되돌려서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었고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또 소외된 대형주 가운데서 삼성전자와 롯데케미칼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좀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좀 분출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장님께서 리포트를 통해서 고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디입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한 2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NC소프트 예, 보고서인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NC소프트 주주분들도 되게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최근에 좀 되게 많이들 실망하셨을 네.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그때 뭐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출시가 연기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또 거기다가 이 트릭스터 M이 뭐 물론 지금 매출은 되게 잘 나오고 있는 건 좀 사실이긴 한데,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그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 규제인가요? 네. 정부에서 또 이 카드를 또 꺼내 들었고, 또 거기다 리니지 M, 이게 게임 잘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지만 리니지 M에 대한 뭐 문양 있잖아요. 그 문양을 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산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뭐 좋은 무기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롤백이라고 예전으로 이제 다시 되돌리는 뭐 업데이트를 잘못했다가 네. 정말 뭐 호되게 지금 한번 당했죠, 사실은. 조치도 예. 되게 예. 미흡하게 하는 바람에.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이제 매출 순위 꺾이나 보다 했는데, 근데 진짜 NC는 충성 고객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순위가 아직도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리니지 M이란 게임이 이번 달 말에 4주년 업데이트가 또 있대요. 보통 업데이트하면 매출이 확 점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있고, 트릭스터 M이 기대보다 지금 굉장히 잘 나갑니다. 저도 이거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지금 1매출 20억 찍고 있대요. 그래서 매출 순위가 지금 첫날 매출이 20억, 지금 현재 1매출이 한 10억 정도. 그래서 매출 순위 3위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기대가 원래 3억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월등히 잘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제가 NC소프트를 이제부터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악재 선반영된 데다가 주가 충분히 눌려져 있었고, 이제는 기대감이 좀 나올 만한 시기인 게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6월 말이나 7월에 나옵니다.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신작 게임 기대감 있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아까 제가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말씀드렸지만 정말 성장주 중에서, 그러니까 올해 좋았던,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 좋았던 기업 중에서 철저히 좀 눌려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몇 개 나오는데, 대표 기업이 또 NC소프트예요. 네. 굉장히 주가 좀 최근에 부진해가지고, 그래서 성장주에서 대표 기업, 작년 BBIG에서 G를 담당했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볼 때가 된 것 같아서, 뭐 당장 간다가 아니라 적어도 6월 말 7월까지 흐름을 봤을 때 한 번은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주가 수준이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 주요 투자 포인트들을 얘기해 주셨고요. 이거는 순전히 제 100% 개인적인 그냥 느낌인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저도 NC소프트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이제 또 얘기할 때 됐다 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워낙 소외받다가 다시 한번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시점에서 NC소프트 또 지표들도 잘 나오고 있으니 흐름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 좀 스탠스 어떻게 갖춰야 될지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순환매가 되게 너무나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들어가서 있지 않고 올라가는 거 눈으로 확인하고 따라가면 되게 늦어버려요. 또 잘못하면 고점에서 물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특히 저는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NC든 삼성전자든 아니면 뭐 2차 전지 회사든 롯데케미칼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요즘에 갑자기 막 의류주 화장품 가고, 또 최근에 심지어 스펙주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따라가고 싶거든요. 사실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안 가면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 거 없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 안 갔기 때문에 이미 반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손을 털고 다른 데로 가는 순간 그 기업들은 또 굉장히 얄궂게도 주가 급등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여러분들도 힘들어 하시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보 앞에서 계속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남보다 먼저 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이 관심 없는 섹터에 먼저 들어가야지, 그래야 수익을 내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아까 세진중공업하고 한국화본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거의
그 단기 바닥이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좀 깔려가지고. 근데 그때 미리 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좋아질 걸 예상하고 미리 가서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 한 달, 두 달 안 가면 어떡해요? 안 가면 기다리면 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뭐 오늘 하루만 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반보 앞에 서서 먼저 좀 소외주들 좀 편입을 해서 다음 수익을 좀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이런 순환매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고장난 시계는 그래도 하루에 2번이라도 맞는데 느린 시계는 단 한 번도 맞질 않거든요. 그런 포인트에서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여기에 참고하셔서 전략 사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주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